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 가는 관념을 모르겠습니다. 바쁜 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동서남북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일본에서 G7 그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주 그냥 각 정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엄청나게 찾고 그저 그 회담을 하려고 그러고 말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래서 그게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일본에서 정상회의 끝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독일 총리가 또 한국까지 와가지고 또 독일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독일 총리는 판문점까지 들렀다가 그리고 갔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독일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했죠. 동독, 서독, 그 서로 그 전쟁을 치르고 대립되어 있다가 지금 독일은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 독일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많은 걸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독일은 또 한국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뭐 전에 그 간호원 독일 간호원들이든가 광부들 같은 사람들 독일에 파병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인데요. 그때 가서 독일 가서 많은 분들이 독일 광부를 가셨죠. 독일은 우리하고는 참 가까운 나라예요. 전쟁 때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형편없이 아주 뒤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같이 세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요, 한국하고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이 일본 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G7 회의에 가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젤렌스카 여사 그 우크라 대통령 그 영부인하고 그때 부총리가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죠. 그래서 전후의 복구 사업이라든지 뭐 지원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논의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일본에 또 와서 G7 정상회담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원을 부탁하고 그 나라의 그 저기 이 관심을 갖고 러시아가 얼른 전쟁을 끝나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쪽으로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 존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이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 대단합니다. 그 연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참 잘해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무슨 그 노동자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전 세계를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지 나라 구하려고 도움을 좀 달라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독일도 안 도와주고 있다가 도와주고 영국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또 폴란드도 도와주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살상 무기 정도로 해서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비살상 무기를 좀 더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거 한국 그래요. 물론 사람을 살상시키는 무기를 지원해서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책과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이북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폐허가 되었을 적에 유엔 참전국이 16개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공산당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 그러는데 거기를 뭐 비살상 무기를 뭐 지원할 수 있지만 살상 무기 뭐 포라든가 미사일 뭐 이런 거 비행기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없다. 그건 조금 좀 아이러니합니다. 소련도 6.25 사변 일어날 적에 지원했던 거고 그 쪽에 도왔던 거 아닙니까? 김일성을 도왔던 거 아니에요? 중국의 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거기 눈치 보는가요? 눈치 봐? 그래서는 안 되죠. 주권국이 그렇게 눈치 보고 슬슬 피해 다니면 그거는 외국에서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일 적에 그쪽에 전부 다 그 비살상 무기는 지원하지만 뭐 살상 무기는 못 지원을 못 한다. 외국서. 그러면 어떨 거예요? 이북엔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거대 중국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또 거의 절반은 종북 좌파들이 또 죽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외국보다 더 힘들어요. 우크라이나보다 더 힘들다고. 이 종북 좌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북한 중국의 눈치만 보잖아요. 그러니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부 내 국내에 있는 그런 그 반대파들, 이 종북 세력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에 종북 좌파를 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안보가 튼튼한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튼 오늘은 그 정상 간의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가능 비살상 무기 선별 착수, 장애물 개척 전차, 신형 지뢰 탐지기, 긴급 후송 차량 등을 지원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히로시마에서,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그냥 수석에 그냥 뭐 이렇게 옷 입고 터부르크게 시험도 그냥 이렇게 기면서 전 세계를 뛰어다녀요, 그냥. 진짜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진짜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국가를 지키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부인까지 똑같아. 참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를 그 전쟁에서 지금 현재 승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 통치자고 국가의 대표,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통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권에 나와서는 안 되고 이 나라의 정치계에 발디뎌서는 안 됩니다.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지원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우크라이나 비살상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논의를 토대로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방성 레이더도 지원 물품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하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금 그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지뢰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 앞에 여기 지뢰 탐지기가 이게 거미발 같이 있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밀어내면서 찾는 겁니다. 이게 지뢰 탐지하는 우리나라 장비. 우리나라가 지뢰 탐지하는 장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우리 38선에 지뢰 그 탐지하는 것도 다 지난번에 지뢰 제거했잖아요. 문통 때 말이죠. 그거 그 이북은 그냥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지뢰를 갖다 제거했는지 말이죠. 철조망을 갖다 제거했는지 이 문통은 완전히 이북 공산당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좌파가 정권을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자손들의 미래를 보장 못합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그걸. 양국 정상은 22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비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비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목록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의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장갑 구급차, 이동용 엑스레이 기기, 방공 레이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생각해보면요. 물론 그때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지원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16개국에서 지원 안 했으면 이 나라도 공산당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걸 지원해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뭐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올 겨울 안에 끝나든지 뭐 내년 봄에 끝나든지 끝나가지고요. 끝나면 우리나라는 그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전후 복구 사업이 수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고 이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건축 이런 데가 우리나라가 많이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나라도 6만 불이 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GNP 6만 불이 빨리 넘어야 됩니다. 3번물 지나는 데서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야 됩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맨날 이 좌파들은 일본만 그냥 얘기해서 무슨 일본의 무슨 방사능 그 물이 갖다가 바다에 흘려서 무슨 전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한다는데 요즘에 가만히 하는 거 보면요. 옛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광화문에서 그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 뇌가 숭숭 뚫린다고 그때 가짜 거짓말들 했잖아요. 꼭 그거 프레임 씌려고 그러는 것 같아. 꼭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는 저 서해안 쪽에다가 거기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애들은 그거 버리는 거 왜 그거는 그 말도 안 해? 왜 조사를 안 해? 이북도 저 평양에 그 영변에 거기 핵발전소 있잖아. 그 물 같은 거 다 대동강물을 흘리잖아. 여기 서해안으로 내려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왜 검사 잘 말을 안 해? 왜?
예? 중국의 그 황사 면제 내려되는 거 그런 걸 왜 따지지 않느냐고요. 문정부 때 하나도 안 따졌어. 지금도 안 따져. 이북의 눈치 보고 중국의 눈치 보는 거기에 이중대가 맞는 집단입니까? 그러면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가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맨 부정만 하고 벌정만 하고 김남국이 왜 그거 가지고 빨리빨리 좋지 않아요? 김남국이 송영길이 당대표 선거 때 있던 그 봉투 돈 봉투 사건 왜 빨리빨리 안 해? 이재명은 언제 조사해서 끝날 거요? 이 나라가 말이지 이게 무슨 국민 세금 가지고 말이지 뭐 기분대로 하는 건지 말이지 사법부부터 개혁해고 다 개혁해야 돼. 정치권이 그냥 완전히 같이 개혁을 해야 돼요. 지뢰 제거 장비는 현재 육군에 보급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와 휴대용 신형 지뢰 탐지기 PRS-20K 등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여기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 뛰어온 거리 이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인가 거기 관계자들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자하고 지금 회담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그 사정, 그 실정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그 지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듭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장애물 개척 전차는 K1, A1 전차의 지뢰 제거 쟁기와 굴착팔 등을 장착한 것으로 지뢰 및 각종 장애물들을 제거해 기동물을 확보하는 데 동원된다. 장병 2명이 탑승해 조종하며 자체 전면의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며 매설된 지뢰를 찾아낸다. 또 지뢰에 자기장을 발사해 제거하는 방식의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도 부착돼 5m 전방에 매설된 지뢰를 찾아낼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형 지뢰 탐지기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기술을 적용해 금속 지뢰뿐 아니라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이 남북관리구역 일대 지뢰 제거를 위해 국외에서 구매한 롤러 방식의 리노, 마인 브레이커, MK4 등의 장비는 구매한 지 오래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비는 산악지형인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작년 총 3차례에 걸쳐 식량유, 전투식량 등 일반 물자류, 피복, 방탄복, 천막 등 장비류, 방독명, 정화통 등 의무장비, 개인용 응급처치 키트, 항생제 등 48억여 원의 군수품을 지원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가 살상무기 지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좀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도 아주 세계에서 최고 알아주고요. 지뢰 탐지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앞서갑니다. 그리고 뭐 의료 장비,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장갑차, 탱크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뭐 아주 요즘에 뭐 한국에 있는 그 방산 물품이 아주 세계 유럽에서 아주 그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출도 계속 많아지겠지만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킨다는 의거에서 지원을 최대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 앞장서는 세계를 리드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길을 펴주고 후손들의 앞니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힘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